안녕하세요. 가입해보니까 차파고입니다. 소렌토가 페이스리프트를 빡세게 해서인지 풀체인지된 산타페보다 판매량이 더 잘 나오는데요. 옵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가격은 3,885만원입니다. 1.6 터보 엔진이라 1년 자동차세는 29만원 수준으로 나오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아닌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지만 64마력의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같은 지능형 안전기술 기본 적용되어 있고, 어두운 밤 하이빔 켜고 다닐 때 전방에 차량이 나타나면 알아서 하이빔 꺼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이라 장거리 주행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있으니 스티어링 조작에 힘이 덜 들어가 장거리 주행 시 손과 어깨가 편합니다. 고속도로에선 고속도로 주행 보조 모드가 활성화되고요. 차선 넘어갈 때는 스티어링에 진동으로 경고해주기도 합니다. 전후방에는 주차 센서가 있고, 휠은 17인치 휠이 기본인데 하이브리드 치고 디자인은 좋습니다. 헤드램프는 LED라 야간에도 밝고요. 스타맵 시그니처의 주간 주행 등도 등급 상관없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옵션을 넣어야만 안개등을 넣어줬는데 소렌토는 기본으로 넣어주네요. 사이드미러에 LED 방향 지시등 달려있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는 전면 유리와 1열 도어 유리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풀 LCD 계기판은 아닙니다. 가운데 정보창만 4.2인치 LCD 정보창이고, 좌우 숫자는 일반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스티어링은 가죽으로 둘러져 있고, 시트 가죽은 인조 가죽입니다. 앞좌석에 열선 시트 있고, 전동 시트도 운전석 조수석 둘 다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1열엔 통풍 시트가 있으니 여름철 엉덩이와 등에 땀띠 날 일은 없겠네요. 운전석에서 조수석 조절할 수 있게 워크인 디바이스 장착되어 있고, 2열 시트는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하고 등받이 각도도 조절 가능합니다. 패밀리 SUV답게 2열 시트에도 열선을 넣어주네요. 2열 시트 접는 것도 전동 버튼으로 접을 수 있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기본 적용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어 오토홀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신호 정차 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사라져가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소렌토엔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재질과 형상도 스포티지에 비해 한 수 위입니다. 후방 모니터 기본으로 달려있고, 열선 스티어링까지 있으니 겨울철 손 시려울 일이 없죠. 스티어링 위치 조절은 수동이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에어컨은 풀 오토 에어컨이고요. 앞좌석 유리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가능하여 원터치로 업다운이 됩니다. 레인 센서 적용으로 비 오면 자동으로 와이퍼 움직이고요. 애프터 블로우 기능은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열 교환기에 남은 끄급한 습기를 운행 종료 시 말려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있으니까 에어컨에서 냄새날 일이 없더라고요. 하이패스 천장에 매립되어 있고, 기본 등급임에도 전동 트렁크가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스포티지는 무조건 상위 등급 올라가야 넣어줬거든요.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소렌토가 기본 등급 가격이 좀 비싸서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 진짜 필요한 옵션은 다 넣어주긴 했습니다. 그러면 소렌토 프레스티지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스타일 등급은 114만원입니다. 휠이 18인치로 바뀌고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네요. 12.3인치 계기판은 59만원입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는 129만원인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넣어야 되는 옵션이죠. 그런데 이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으려면 59만원짜리 12.3인치 계기판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헤더 디스플레이와 빌트인 캠2는 같이 묶여서 119만원인데요. 이거 역시 12.3인치 LCD 계기판 옵션을 넣어야 됩니다. 스마트 커넥트는 111만원인데요. 디지털 키2와 디지털 센터 미러가 같이 있습니다. 얘는 그래도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109만원입니다.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들 많이 하시던데, 저는 넣고 싶다면 가격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이 옵션값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용면에서도 파노라마가 있으면 개방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비가 샌다, 잡소리가 난다, 그런 건 다 옛날 말이니까 걱정 말고 넣고 싶다면 꼭 넣으세요.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4,181만원인데요. 노블레스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보다 296만원 더 비쌉니다. 하지만 옵션 구성을 살펴보면 프레스티지에 12.3인치 계기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 구성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37만원 더 비싼 셈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과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 천연 가죽 시트,
2열 측면 수동 커튼,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프레스티지에선 돈 주고도 넣을 수 없는 옵션들이죠. 그래서 이 옵션들이 눈에 아른거린다면 그냥 노블레스 오셔야 됩니다. 노블레스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과 측방 주차 경고 같은 주차 관련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고요. 루프렉 적용으로 차량 천장에 톨렛 박스 같은 거 올릴 수 있습니다. 앞뒤 범퍼에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되고 실내에서는 계기판이 12.3인치 LCD로 바뀌네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레인지 로봇스러운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로 바뀝니다. 게다가 요즘 기아차 이 스티어링의 기아 로고를 한쪽으로 몰아서 살짝 불편했는데 소렌토는 아직 든든하게 가운데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단 패널에도 필름 내장재가 좀 더 고급스럽게 바뀌고요. 도어 센터에도 패턴이 들어간 가죽으로 바뀝니다. 전 좌석 시트 인조 가죽에서 일반 천연 가죽으로 변경되며 2열 도어에는 수동 커튼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게 노블레스 등급의 핵심이 아닌가 싶네요. 2열 도어 유리 역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적용되며 220V는 전기차처럼 고용량의 전력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노트북 정도 충전하는 데는 부족함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적용되어 주차하기 편해졌고 후측방 모니터가 있으니 차선 변경도 안전하겠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부부가 번갈아가며 운전할 때 따로 세팅할 필요 없습니다. 운전석 이지 액세스로 타고 내리기도 편해집니다. 사이드 미러는 후진 시에 아래를 바라보도록 바뀌어서 차를 올바르게 주차하는데 더 편하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있는지라 차에서 먼저 내려 원격으로 차를 집어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가능한 선택 옵션들을 보자면 스타일은 루프렉이 기본화되면서 10만원 저렴해진 104만원이 됐고요. 크렐 스피커는 65만원으로 스피커가 6개에서 12개로 늘어납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그대로 129만원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빌트인 캠 119만원, 스마트 커넥트 111만원, 파노라마 썬루프 109만원입니다.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시그니처 등급은 노블레스 등급보다 283만원 더 비싼데요. 시그니처의 옵션 구성을 보면 노블레스의 스타일, 스마트 커넥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가격 차이는 실질적으로 68만원이 나는데요. 이 68만원 안에 후진 가이드 램프, 2열 이중접합 차압 유리, 앰비언트 무드 램프, 메탈 페달, 전동식 스티어링 틸트 텔레스코픽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면 노블레스에서 이것저것 옵션 넣느니 그냥 시그니처 오는 게 낫겠죠. 시그니처에는 후진 시 불을 비춰주는 후진 가이드 램프와 룸미러를 액정으로 활용하여 뒤를 볼 수 있는 디지털 센터 미러, 18인치의 블랙 알로이 휠, 프로젝션 방식의 LED 헤드램프 적용되고요. 방향 지시등도 LED로 바뀌는데 시퀀설 타입이라 쫘르륵 하고 순차 전등합니다. 후미등도 LED로 바뀌고요. 패밀리카의 정수성을 위해 이제 뒷좌석 유리도 이중접합 차압 유리로 바뀝니다. 도어 잠금 해제 방식도 버튼이 아닌 터치식이고요. A필러와 B필러에 플라스틱이 아닌 니트 내장재로 바뀌는데 이게 고급감 올리는데 역할이 크더군요. 실제로 보면 차이가 나긴 합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도어와 센터페시아 부분에 적용되고 페달도 고무 페달에서 메탈 페달로 바뀝니다. 별거 아니지만 도어 스코프도 적용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조절 방식이 전동으로 바뀌는데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연동되어 좌석 세팅할 때 같이 움직입니다. 또한 이지 액세스 기능도 연동되어 차에서 내릴 때 스티어링이 위로 올라가면서 내리는 공간 넓어지니까 하차하기 편하더라고요.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지원하는 기아 디지털 키 적용되고 지문 인증 시스템으로 차 키 없이도 사용자 인증하여 시동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시그니처 등급 같지만 아직도 선택할 옵션이 많은데요. 컴포트 옵션은 109만원인데 이건 오직 시그니처 이상에서만 옵션을 고를 수 있습니다. 퀼팅 나파 가죽부터 해서 1열 레그 서포트,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스웨이드 내장재까지 고급감을 확 올려주는 옵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그니처까지 왔다면 한번 넣어볼 만한 옵션인 것 같고요. 크렐 오디오는 64만원, 드라이브 와이저는 129만원 동일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파노라마 썬루프. 이로써 1부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잘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과 동급 대비 유지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 사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제발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래야 3년 후 당신이 새 차를 살 때도 제가 살아남아서 가격표를 분석하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좋아요 누르고 바로 2부로 넘어오세요.